혹여나 전액 선불을 끝까지 요구하진 않겠지만 그런 상황을 발생을 대비해서 현재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1015 대책과 더불어 이 부분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가이즈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3,500억 달러,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96조 원, 그 대미 협상, 투자 협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마 선불로 지급하는 게 끝까지 유지되진 않겠지만 만약 미국이 원하는 이 3,500억 달러를 일시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극한 질문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 496조 원이라는 돈이 우리 경제의 심장에서 한 번에 빠져나갔을 때 어떤 도미노가 쓰러지게 될까요?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탈출구가 있을지 오늘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 496조 원. 감조차 오지 않는 이 돈은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를 뒤흔드는 규모입니다. 바로 외환보유고죠. 외환보유고는 국가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쌓아둔 달러 자산, 즉 국가의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이 3,500달러는 대한민국 외환보유고의 80%를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나라의 비상금을 거의 전부 한 번에 털어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1997년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유가 바로 이 달러 부족에서였습니다. 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국가는 신용을 잃었죠.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달러가 단 한 번의 요구로 사라진다고 하면 그 충격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이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외환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달러가 없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고 할 겁니다. 이 달러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 원화 가치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1,200원, 1,300원, 이제 언제 그래냐는 듯이 지금 1,400원이 고착화되어 있고 이 환율이 2,000원을 넘어 그 이상으로 폭등하는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단순히 해외여행이 비싸지는 순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신호탄입니다. 에너지의 90% 이상, 식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원화 가치 폭락은 곧바로 우리의 밥상과 일상을 덮치는 수입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금리 인하 기조는 완전히 멀어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통해 지금 금리로 인한 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부분이 폭락할 수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일본이 우리보다 더 큰 지금 5,500억 달러, 약 770조 원의 현금 선불을 요구받고 있는데 과연 일본은 버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도 엄청난 충격을 받겠지만 상황은 우리보다 한참 낫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압도적인 외환 보유고 때문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외환 보유고 대국입니다. 5,500억 달러. 일본에게도 엄청난 금액이지만 그들의 전체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처럼 80%에 육박하지 않습니다. 즉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이 우리보다 훨씬 두껍다는 거죠. 이 비교는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탄탄한 외환 보유고가 국가 경제의 안전벨트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당해야만 될까요? 다행히 우리 협상팀이 꺼낸 마지막 카드가 바로 통화 스와프입니다. 통화 스와프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원화를 미국에 맡기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달러를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핵심은 우리 외환 보유고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미국이 요구하는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거론되는 방식은 미국 재무부의 외환 안정기금 ESF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환율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비상금으로 재무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직접 통화 스와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성공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고는 지켜지고 환율 급등과 같은 시장의 패닉을 막을 수 있는 이 강력한 안정장치가 생기는 거죠. 과거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때도 이 미국과의 이 통화 스와프는 우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통화 스와프라는 이 해법이 마냥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ESF와 똑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외환 안정기금, 즉 외평기금이 있습니다. 외환 시장의 파도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부는 이 세수가 부족할 때마다 이 외평기금의 돈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쌈짓돈처럼 활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외환 시장의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은 흔들리고 국회 심의를 피해 이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 가리는 용도로 쓰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구조적인 적자 문제,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방파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는 분명 이 위기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화 스와프는 결국 빚이며 이 고도의 정치적 협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근간이 되는 이 외환 안정 기금이란 이 제도 자체가 얼마나 투명하고 원칙에 맞게 운영되는지가 이 국가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요구. 이번 협상안은 이재명 정부의 최대의 난제이자 우리나라의 큰 위협입니다. 이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해 다 같이 협상이 잘 되길 기원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여나 전액 선불을 끝까지 요구하진 않겠지만 그런 상황을 발생을 대비해서 현재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101호 대책과 더불어 이 부분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